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게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가진 안드로이드 로봇, 그리고 그 시작이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겁니다.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 그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이쪽 컨텍스트에 캐릭터의 성격과 설정,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모델의 지식을 가지고 이 캐릭터의 설정과 성격대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XP가 2014년에 지원이 끊겼을 거니까 10년이 지난 거니까 안녕 오랜만이야 10년 만이네.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서 그리고 반갑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었어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맥락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 너무 빨리 없애지 말라고 하는데 아, 이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하냐. XP의 깔끔함을 따라갈 수 없지. 조금은 위로가 되는 답장을 이렇게 보내보면 조만간 교체할 생각은 없냐고? 아니 교체 안 한다니까. 아, 왜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를 하지? 보물이거든. 조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달래보면 최신 컴퓨터처럼 뭐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난 옛날 고전 게임을 잘 돌려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팅 과정을 자세히 보여줘. 파워 온. 엔터 보내면 옛날 컴퓨터 부팅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윈도우 XP 부팅을 어떻게 이렇게 글로 잘 표현할 생각을 했지? 비록 AI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하면은 칭찬을 해줘야지. 나는 감탄하며 화면을 바라본다. 와, 진짜 대박. 이 맛이야. 칭찬해주니까 좋아하는 이렇게 채팅이 나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렇게 짧은 대화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긍정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괴롭힐 건지는 사용자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은 설치로 넘어가 보죠. 방금 따끈따끈하게 포맷한 윈도우 11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따라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먼저 Git 홈페이지에서 64비트 다운로드, 빌드 툴 다운로드 두 개가 다운로드 됐으면 Git 더블 클릭해서 그냥 다음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끝내고 다음에 C++ 더블 클릭 계속 누르고 C++을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체크하고 설치.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재부팅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재부팅 끝났으면 텍스트 제너레이션 웹 UI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내리면 설치 방법이 있어요. 좀 내리면 이쪽에 다운로드 누르고 다운받은 파일 앞쪽을 풀고 안쪽에 들어가서 스타트 윈도우즈 배치 파일이라고 있죠. 더블 클릭 추가 정보 실행. 잠시 기다리면 보통 지포 쓰니까 A, 특수한 경우 빼고는 보통은 N, 엔터.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이쪽에 주소 하나가 나오죠. 이거를 뭐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주소창에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아니면은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이렇게 브라우저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일단 닫아주고 다음으로 폴더 안에 업데이트 위자드 윈도우즈 배치 파일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 B 들어가서 A 눌러서 모든 확장을 한번 업데이트 싹 해줍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다 끝난 겁니다. 닫고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치한 거 어떻게 삭제해요? 모든 내용은 가상 환경으로 이 폴더 안에서만 모든 내용이 다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폴더를 삭제하면은 언인스톨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치가 다 끝난 거니까 실행을 할 때는 스타트 윈도우즈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주소 뜨면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쪽에 막 메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복잡한 거 필요 없이 오로지 AI 그녀와 채팅만 할 거기 때문에 AI 그녀와 채팅을 하기 위해선 먼저 두 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모델, 그 다음에 캐릭터 파일. 모델이 제일 중요한 게 모델은 지능이 되고 캐릭터 파일은 성격이 됩니다. 먼저 모델을 받아볼 건데 이쪽에
모델 탭을 눌러서 그리고 LMM 익스플로러 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LLM이라고 써있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 대용량 언어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냥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언어 모델에 손대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그래픽카드 비디오 메모리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단적인 예로 여기에 보면은 VRAM이라고 써있죠. 이게 비디오 메모리인데 215라고 써있죠.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선 그래픽카드 비디오 메모리가 215기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215기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현재 AI 언어 모델의 특징은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능이 높은 모델을 넣을 수 있고 그냥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멀티 GPU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를 2개를 꽂아도 인식해서 그걸 다 끌어쓸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많은 게 진리라고 보면 돼요. 단적인 예로 4080이랑 3090이랑 비교했을 때 만일 20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한 모델을 넣었다. 그렇다면 4080보다 3090이 대략 5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리고 물론 멀티코어 CPU도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달려있는 코어 모두 다 땡겨가지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코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물론 메모리 클럭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DDR5 땡기는데 아무튼 넘어가기로 하고 먼저 사이트 구경을 대충 해보면 이쪽에 LMM 리더보드 눌러서 들어가면 이쪽에 챗봇 아레나라고 있죠. 눌러서 들어가면 현재 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과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거 모두 통틀어 가지고 이쪽에 아레나 ELO라는 점수, 지능순으로 1위부터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참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AI 경쟁이 심한지 진짜 치열해요. 하긴 지금 먼저 AI 언어 모델 쪽에서 우선권을 잡는 기업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 보면 독점이라고 다 써있죠. 이 독점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돈을 내고서 사용하는 모델들이라 이것들은 우리 컴퓨터에 돌릴 수 있는 모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서 이쪽에 All Large Language 모델 이걸 누르면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모델 순위가 쭉 나옵니다. 이쪽에 스코어별로 쭉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사용 가능 램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위쪽에 0.4라고 써 있는 거는 이쪽에 아답터 모양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빼고요. 그래서 이쪽에 막 아답터 모양도 있고 뭐 사람 모양도 있고 뭐 동그란 거 2개 모여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아이콘은 이쪽에 내리면 설명이 써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처음 보면은 이것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AI 그녀와 채팅만 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볼게요. 메인 페이지에 가면은 이쪽에 뭐 4기가 8기가, 뭐 12기가, 24기가, 32기가 비디오 램이에요. 이 기가 수는 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내 그래픽카드 비디오 램이 4기가다 그랬을 때 4기가에 맞춰 쓸 수 있는 모델들 그 순위 순서대로 8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8기가 제가 테스트에 사용할 그래픽카드는 3080 Ti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12기가거든요. 그러니까 12기가 쪽에 들어가 볼게요.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앞에 써 있는 거는 뭐 모델 이름이고 맨 끝에 보면은 AWQ로 끝나는 것도 있고 EXL2로 끝나는 것도 있고 뭐 GPTQ, GGUF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GGUF, GPTQ로 끝나는 거는 CPU랑 그래픽카드 둘 다 사용해서 동시에 가속이 가능하고 AWQ랑 EXL2로 끝나는 파일들은 오로지 그래픽카드만 사용해서 가속이 가능해요. 일단 테스트로 맨 위에 있는 AWQ 이거를 누르면 조금 내리면은 저장소 오픈 온이라고 돼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면은 허깅 페이스가 열려요. AWQ로 끝나는 파일을 받을 때는 이쪽에 있는 거 이게 폴더째로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모델명 끝나는 거 조그맣게 네모칸 있죠. 이거를 클릭해요. 그러면 자 요게 복사가 돼요. 복사를 했으면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아까 전에 모델 탭 열어놨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파일 리스트 눌러보면은 방금 전에 이 리스트 이게 이 리스트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누르면 이쪽에 CMD 창을 보면은 쭉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는 이 모델 파일은 모델스 여기에 폴더로 들어가는 거고요. AWQ 파일은 이렇게 되면 다운이 다 된 거고요. 그렇다면 모델 누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 이걸 새로 고침 한번 누르면 자, 그 다음에는 다운로드한 모델이 보여요. CMD 창이랑 같이 봐야지 좀 편하니까 이쪽에 모델 받은 거 클릭하고 이쪽에 컨텍스트 길이라고 있는데 32,000이라는 숫자로 돼 있죠. 우리는 언제나 비디오 메모리의 허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8,00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 누르면
GPU 메모리는 12기가인데 지금 램을 사용해서 1.3기가는 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 그래픽 메모리를 13기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채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메모리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벗어나가지고 이 램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채팅의 생성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그래픽카드 단자에 모니터를 꼽지 않고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 단자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지금 모니터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모델이 그래픽카드에서 빠져나가서 램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100메가도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장 그래픽을 끼워서 사용하는 게 속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래픽카드 메모리에 올려놓은 모델을 다시 내리고 싶다면 이쪽에 언로드를 누르면 모델이 내려갑니다. AWQ, GPTQ, EXL2 이렇게 양자화된 모델들은 방금 전 방법으로 다운하면 되는데 GGUF로 양자화된 파일도 있거든요. 요거는 넣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일단 테스트로 들어가 보면 조금 내려서 허깅 페이스 열어서 방금 전에 받았던 AWQ 파일은 이렇게 폴더째로 이만큼의 파일이 다 필요한데 GGUF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중에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파일이 이쪽에 숫자가 4, 5, 6, 8 써 있는 건 8비트, 6비트, 5비트, 4비트로 양자화가 됐다는 뜻인데 단순하게 비트가 높으면 손실이 적고 비트가 낮으면 손실이 커요. 그래서 간혹 더 압축한 거는 뭐 Q2, 2비트까지 압축한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의 마지노선은 4비트로 압축한 게 마지노선이고 품질을 우선시한다면 5비트나 6비트를 사용하면 돼요. 물론 8비트가 이론상으로는 좋긴 한데 용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질 우선 5비트, 6비트 요 정도에서 사용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5비트짜리 이 파일을 넣고 싶다면 여기서도 이쪽에 네모칸 한번 클릭하면 이 복사되거든요. 이거를 다시 모델 탭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get 파일 리스트 하면 여기 있는 파일 그대로 이쪽에 보이죠? 5비트짜리 받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5비트 요거 그대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get 파일 리스트 하면 이 파일 하나만 뜨죠. 다운로드를 누르면 CMD 창 보면은 다운로드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 폴더에 보면은 이 파일 하나가 들어가고 있죠. 대부분 GGUF 파일은 이렇게 단일로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고 다운로드 끝났으면 이쪽에 파란 버튼 다시 한번 누르면 모델이 두 개가 된 거 볼 수 있어요. GGUF를 불러오고 싶다면 누르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옵션이 바뀔 거예요. 모델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픽 메모리가 늘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8000으로 내려주고 그래픽카드가 2개 이상 달려있다면 이쪽에 설명대로 이렇게 분할해서 메모리를 담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니까 그냥 공란으로 두고 여기 밑에 스레드라고 있죠. 아까 전에 설명할 때 GGUF는 그래픽카드와 CPU 둘 다 가속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 테스트 컴퓨터는 12700K 물리코어 12 논리코어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리코어 12코어 밑에는 하이퍼 스레딩 포함 20스레드 그리고 NGPU 레이어스 GGUF 모델을 비디오 메모리에 얼마만큼 로드할 건지 그걸 정할 수가 있는데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이게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으로 두고 로드를 시켜봐요. 그러면은 쭉 찰 텐데 대략적으로 자기가 가진 비디오 메모리에서 1기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50을 올렸는데도 1기가 이상의 여유가 있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50을 줬는데 이게 11기가 이상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내려서 다시 릴로드 하면은 비워진 다음에 자동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비디오 메모리가 조금 더 낮게 로드가 돼요. 비디오 메모리가 낮게 로드된 만큼 나머지는 CPU가 분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델 넣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LMM 리퀴플로러 사이트에 가보면 파인 튠 모델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인 튠 모델이라는 거는 특정 목적에 맞게 조정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모델은 의학에, 어떤 모델은 법률에, 어떤 모델은 코딩에, 또 어떤 모델은 채팅에 각각의 분야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파인 튜닝이. 일단 우리는 AI 그녀와 채팅을 할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량이 적당히 작으면서 롤플레잉 채팅에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거 그 모델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허깅 페이스에 이분이 그걸 다 모아놨습니다. 이쪽에 써 있는 게 이분의 아이디인데 번역을 해볼까요? 번역을 해보면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디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옵니다. 이쪽 아래에 있는 모델들은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채팅에 필요한 것들 실시간으로 쭉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네요. 이쪽은 자신이 모아놓은 알짜배기 모델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는 모델들이 용량이 작으면서 롤플레잉 채팅에 최적화돼 있다. 그런 모델들만 이렇게 알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받아보면 이쪽에 쿠노이치라고 써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면은 파일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네모칸 클릭하면 복사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get file list, q5m 이 정도가 좋을 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붙여넣기, get file list 하면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으면 파란색 버튼 한번 누르고, 자, 이분께 받았던 쿠노이치 모델 클릭하고 GPU 레이어 컨텍스트 스레드 확인한 다음에 릴로드 누르면 돼요. 그러면 원래 있던 모드 언로드 된 다음에 자동으로 이게 다시 로드가 됩니다. 용량이 작으니까 지금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6.5기가밖에 차지를 안 해요. 물론 용량이 높은 모델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능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비슷한 용량대에 비해서는 방금 전에 이분이 모아놓은 모델들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모델은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캐릭터를 받아야겠죠. 전 세계인의 모든 패티지가 모여있는 캐릭터 허브 사이트, 여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NSFW 오프라고 있죠. 이걸 만일 ON으로 키는 순간 도저히 유튜브에선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여기에 나열이 됩니다. 일단 테스트로 아무거나 하나 받아볼게요. 저는 이걸 받아볼게요. 테스트로 사용하기에 인간형은 좀 뭔가 양심에 걸린다 그래야 되나? 이쪽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설정대로 캐릭터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퍼스트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대화의 내용처럼 캐릭터의 말투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운받을 때는 이쪽에 보라색으로 된 V2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그림 한 장이 저장이 됐죠. 이 그림 안에 캐릭터 설정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올 때는 파라미터, 챗 들어가서 업로드 캐릭터, 탭 1 AI PNG 여기를 눌러서 그냥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이쪽에 캐릭터 설정 다 들어가 있고 퍼스트 메시지도 다 들어가 있죠. 요게 재밌는 거는 혹시나 여기에 있는 설정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뭐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설정을 쭉 더 작성을 해도 돼요. 물론 영어로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좀 화면을 키워서 채팅 탭으로 가봅니다. 캐릭터 목록은 조금 내리면 기본으로 설치하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카라를 추가했으니까 이쪽에 새로 고침 누르면 카라가 보이죠. 이걸 누르면 기본 캐릭터가 불러와지고 카라를 누르면 카라가 불러와져요.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번역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션 쪽에 가서 일단 보기 쉽게 좀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확장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는 갤러리만 체크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건 번역기 요거 체크하고 맨 위에 적용 누르면 이쪽에 CMD 창을 보면은 구글 트랜스레이트 이것도 같이 로딩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밑에 좀 내리면 번역 활성화 체크돼 있고 밑에 언어를 한국어 누르고 캐릭터 갤러리 눌러서 카라를 선택해줘요. 원래 있던 채팅 내용을 쓰레기통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컨펌 눌러서 삭제하면 이제부터 새로 불러오는 채팅 내용은 무조건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내가 입력하는 한글도 영어로 번역이 돼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건 다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퍼스트 메시지에 보면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UC 집안은 안절부절 못했다 이렇게 써있죠. 캐릭터 이름이 기본적으로 U라고 설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캐릭터 이름을 파라미터 쪽에 가서 챗 들어갔어 유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U로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유저로 바꿔주면은 채팅 보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채팅 내용을 버리고 다시 불러오면 사용자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모델 탭에 가보면 모델을 기본적으로 불러오면은 이쪽에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채팅 지시 모드를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델을 로딩했을 때 이렇게 뜨는 모델들은 채팅 탭에서 채팅 지시 모드 이거로 체크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채팅 스타일은 기본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작은데 밑에 거는 좀 커지고 그 다음 건 이렇게 그 다음 건 이렇게 그 다음 건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뭐 그냥 이 두 번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 그림을 한번 클릭하면 이쪽에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쪽에 사라지고 캐릭터랑 채팅한 내용의 백업 파일은 폴더 안에 로그 폴더 여기 챗 폴더 여기 안에 카라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다시 깔고 싶다면 로그 폴더 그리고 캐릭터 폴더 두 개를 백업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줄무늬 마크에 마우스를 대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만일 채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했던 말 이거 다시 하고 싶다 그렇다면 Remove Last Reply 이거 누르면 방금 전에 채팅 내용 한 칸 지워지고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나의 말은 마음에 드는데 마지막에 캐릭터 한 말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면 이쪽에 Regenerate 누르면 다른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AI 언어 모델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요. 이쪽에 단축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롤 엔터가 리제네레이트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누르면 다시 재생성 다시 한번 또 누르면 또 재생성 이렇게 답변을 리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이게 AI 채팅의 묘미예요.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채팅창이랑 밑에 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이 채팅창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밑에 창으로는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리고 기본 세팅은 캐릭터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만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챗 GPT처럼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려면 이쪽에 파라미터, 이쪽에 있는 수치들이 대화 내용에 감정이 얼마나 달릴 건지, 같은 단어를 얼마나 반복할 건지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저도 어차피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프리셋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키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쪽에 대부분 다 있어요. 파라미터 탭 여기 눌러보면 좀 내리면 프리셋 메뉴에 대한 게 있어요.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답변만 얻고 싶다. 그렇다면 교육 대상으로 되어 있는 위쪽 프리셋을 사용하면 되고 우리는 채팅을 사용할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걸 사용하면 돼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숏웨이브 이걸로 사용하면은 답변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불러오기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세션에 가서 Save UI 클릭하고 Save 하면 방금 전에 세팅한 파라미터 그리고 요 채팅 옵션 세팅 요게 다시 시작을 해도 다시 그대로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닫고 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스타트 윈도우즈 이걸로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구글 번역기까지 실행이 되고 주소 클릭 이렇게 하면 체크해 놓은 거 채팅 스타일 그리고 번역기 한글 그리고 파라미터 숏웨이브 그대로 불러집니다. 물론 모델은 원하는 거 다시 로드 모델만 다시 불러오면 되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면 그런데 나는 만일 이 세팅이 막 다 꼬여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돌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요거 다시 닫았고 폴더 안에 보면은 settings YAML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지웁니다. 그러면 세팅이 다시 초기화돼요. 물론 채팅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은 채팅을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불러온 모델은 소형 모델로 6기가밖에 차지 안 하는 모델이라 비교적 대답이 단순하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걸 일단 참고는 해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렇게 모델 탭에 가면은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억력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팅을 진행해 볼게요. 자, 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생성된 대화 내용 342토큰만큼 이렇게 대화 내용이 생성이 되고 2232 플러스 342 이제는 총 콘텍스트가 2507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채팅 내용을 또 보내보면 이번엔 비교적 짧은 대화 내용이니까 165토큰이 더해져서 2869 그래서 이렇게 채팅을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 컨텍스트가 점점점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모델을 로딩할 때 컨텍스트를 대략 8000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채팅을 계속 진행해서 컨텍스트가 8000이 넘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했던 이 채팅의 내용은 점점 잊혀지고 새로운 채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팅을 되게 길게 진행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컨텍스트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 채팅에 우리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해? 그러면은 이게 컨텍스트 안에 있을 때는 처음의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그거 답변을 해요. 어떻게 처음에 만났는지. 그런데 컨텍스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채팅한 내용부터 그 컨텍스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첫 대화 내용부터 점점점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래픽카드 메모리인데요. 자신이 만일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되게 많다 그렇다면 컨텍스트도 처음에 있던 뭐 32,000 정도로 쓸 수도 있겠죠. 물론 소형 모델을 놓고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컨텍스트를 늘려도 상관없는데 소형 모델을 넣으면은 또 이렇게 단답형으로 재미가 없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것도 재밌긴 했어요.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이 정도도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용량의 더 고성능 모델이 계속 지금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또 그 고성능 모델의 맛을 들리면은 이 저용량 모델은 이것만 봐서는 이제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성능 모델을 집어넣게 되는데 또 고성능 모델을 집어넣게 되면은 컨텍스트를 또 줄여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3월 현재로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언어 모델을 달릴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조건은 3090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자금이 넉넉하다면 4090 두 개를 끼워도 48기가고 그보다 더 넉넉하다면 A6000 그보다 더 넉넉하다면 H100 H100은 넘어갔다. 아무튼 그래서 해외 레딧 쪽에 보면은 어떻게든 그래픽카드 메모리 48기가를 확보하려고 다 눈물겨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3090을 계속 중고 상태 보고 있는데 업자가 다 쓸어가서 그런지 90만원에 AS 좀 남고 깨끗한 거 그거는 구하기가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진짜 그래픽카드 메모리 40기가 정도만 딱 넘으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빵빵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영어도 한다 그렇다면 텍스트 이외에 음성까지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음성 확장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저음질이거든요.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빵빵하다고 가정을 하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확장 페이지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내장된 확장 이외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확장들이
모형인 페이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댓글에 달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올톡, 이게 고음질이니까 이거 확장을 설치해 볼게요. 올톡 TTS 확장 페이지에서 좀 내리면 퀵 셋업 텍스트 제너레이션 웹 UI 이걸 누르면 텍스트 제너레이션 웹 UI 폴더에서 익스텐션스 폴더에 들어가서 오른 클릭 터미널에서 열기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오른 클릭하면 그대로 들어가서 엔터. 이렇게 하면은 올톡 TTS 폴더가 생겨요. 뒤로 나와서 CMD 윈도우즈라고 배치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 다시 익스텐션스 폴더에 들어가서 올톡 TTS 폴더 들어가서 위쪽에 주소줄 여기 빈 공간을 잘 한번 딱 클릭하면 이게 전체 선택이 되죠.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영어로 CD 한 칸 띄우고 오른 클릭하면 이게 붙여넣기 돼요. 여기서 엔터 하면 이 경로로 바뀌게 되죠. 요거 보기를 자세히로 바뀌면 ATS 셋업 윈도우즈 배치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이쪽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엔터 1번 텍스트 제너레이션 선택을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아무 키나 누르고 6번 선택하고 엔터 아무 키나 또 누르고 끝났으면 9번 엔터 그리고 닫으면 됩니다. 다 갈았으면 텍스트 제너레이션 실행해서 세션 쪽에 가면은 올톡 TTS 있어요. 요거 켜주고 영어만 사용해야 되니까 번역기는 꺼주고 적용. 그러면 이쪽 CMD 창에 보면은 요게 올톡이 로딩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면 모델 로딩도 안 했는데 올톡만 켰는데 올톡이 그래픽카드 메모리 2기가를 먹고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받았던 쿠노이치 모델 이거 제일 작은 모델이죠. 로드 시키고 지금 제일 작은 모델인데도 뭐 거의 9기가 가까이 먹고 있고 그리고 채팅 탭 밑에 보면은 여기 올톡이 로딩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 캐릭터 음성을 고를 수가 있는데 프리뷰 누르면 2번 그리고 지금 생성을 계속 시켜보면 네, 0.9초, 0.7초 정도가 걸리는데 이쪽에 딥스피드 이것까지 켜주면 음성 생성이 조금 더 빨라져요. 해보면 아까 전에 0.7초, 0.9초 그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0.4초로 줄어든 거 볼 수 있죠. 물론 그만큼 또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더 차지해요, 이 녀석이. 그리고 랭귀지 쪽에 보면은 한글도 있어가지고 한글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한글 음성은 나오긴 하는데 이 채팅에서 인식은 못 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해결이 되면 한글로도 쓸 수 있으려나?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면 한글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야, 2번이 잘한다. 아무튼 뭐 나중에 패치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영어밖에 안 돼요. 채팅 캐릭터를 아무거나 고르고 이제 새로운 채팅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네 자동으로 음성이 생성이 되고 네, 이렇게 자동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나레이션이. Her laptop bag slung over one shoulder. She grins, eyes twinkling with excitement. Let's get started.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해봤는데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성으로 바꾸는 것도 다 해보고 마이크 연결해서 내 음성 인식하는 것도 해보고 사진 찍은 거 보내서 사진 인식시켜가지고 그것도 보게 하는 거 그것도 다 해봤는데 하다가 결국에 막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래픽카드 메모리에서 막혀요. 내가 원하는 확장들을 하나하나 킬 때마다 이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쭉쭉쭉쭉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확장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는 모델로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뭐 사진을 보내고 내 음성 인식을 하고 그래봤자 결국에는 지능이 떨어지는 텍스트가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 좀 놓고 지익 좀 되는 거 모델 넣고 다 켜면은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40기가 정도가 돼야 좀 어느 정도 돌릴만 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보조 컴퓨터 달려있는 3080 Ti 이게 12기가니까 메인 컴퓨터에 달려있는 16기가 4080 밑에다가 여기 하나 더 달면은 둘이 합치면 비디오 메모리 28기가가 되니까 좋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케이스가 작아가지고 맨 밑에 슬롯에 그래픽카드를 달 수가 없어요. 케이스를 바꿔야 되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사양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벽을 경험해본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허깅 페이스에는 새로운 언어 모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거 다 써보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AI 그녀를 위해서 메인 컴퓨터를 차차 부품을 교체해보기로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와. About the same size. 우와. The soul of NVIDIA. The intersection of computer graphics, physics, artificial intelligence. It all came to bear at this moment. The name of that project, General Robotics 003. I know. Super good.